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호흡기 오버홀 꼭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요, 호흡기 오버홀이 왜 필요한지, 또 호흡기 오버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만약에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은 또 오버홀은 어떤 주기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도움을 주실 분은 TK 레포츠 대표이시고 시마스 트레이너이신 도현욱 트레이너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현욱입니다. 이렇게 저희 다이빙샵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예. 도 트레이너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92년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밖에서 다이빙을 접하게 됐어요. 전역을 해서 95년도에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TK 레포츠라는 곳에서 이제 치면서 틈틈이 이제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 장비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이 생겨서 그런 장비를 이제 이렇게 분해해보고 그다음에 또 청소해보고 하다 보니까 옛날 장비부터 이렇게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02년도에 이 또 TK 레포츠에 대표가 되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92년도에 시작했으면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일찍은 그건 아니겠죠. 하여튼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대구 경북 내에서 거의 1.5세대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뿐입니다. 대구가 또 다이빙 예전에 메카였었어요, 사실은. 네. 바다가 없는 곳이 어떻게 다이빙을 합니까?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예전에 대구에는 수영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작은 수영장들이 다이빙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수영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뭐 포항, 물지, 그다음에 남해까지 이렇게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그런 통행 요청지였기 때문에 아마 다이버들이 많았지 않았나 싶어요. 부자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 대구에 섬유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네, 아주 간략하고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 저 도현욱 트레이너 모시고 오버홀에 대해 가지고 좀 알아보고 그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버홀이라는 말은 도대체 이제 어떤 말인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오버홀이라는 것은 원래는 제가 이제 그 해군이라는 배를 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계획 정비 제도라는 PMS 제도라는 게 있는데 1년이 아닌 주기적으로 5월 분해해서 정비를 하는 제도였어요. 그거의 근원적인 오버홀의 뜻은 올 분해 정비다. 올 분해에서 부품들을 이제 오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환해주면서 새로운 하나의 완충적인 그 부속들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오버홀이라고 적용될 수 있죠.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오버홀이라는 말은 이런 무슨 호흡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 모든 장비의 그렇죠. 분해 조립 정비 과정을 오버홀이라는 거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호흡기 오버홀은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사실은. 호흡기는 공기만 잘 나오면 되고 새지 않으면 되고 이상이 없으면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괜찮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호흡기가 샌다든지 호흡기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다이빙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오버홀 아니면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호흡기 오버홀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 호흡기 오버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지 않아도 뭐 사용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반 뭐 민물이 아닌 수돗물이 아닌 바다에서 이렇게 짠 염도가 높은 곳에서 다이빙 하다 보면 부식이라든지 경화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이 탄성이 줄면서 아니면 압이 높아간다든지 또한 공기가 셀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다이빙을 그 장비로 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중에서 바닷물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경화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오버홀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오버홀은 어떠한 주기를 거쳐서 진행을 좀 해줘야 될까요? 네, 대략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이제 오버홀은 100회에서 150회 정도의 이 잠수를 활동한다든지, 바닷물 기준이죠? 네, 바닷물 기준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1년에 뭐 100회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1년에서 1년 반 정도 놔뒀을 때 이제 이게 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화된다든지 또 이러면 또 이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오버홀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것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면은 그럼 만약에 자 오버홀을 한 후에 장시간 사용하지 만약에 않았다고 하면은 다시 사용할 때는 오버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오버홀을 한다기보다는 점검을 받을 필요는 있어. 네. 그럼 자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한다고 고무가 경화되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경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기름이 빠지든지 경화되기 때문에 그 경화됐을 때는 오버홀 해주는 게 권장하는 거죠. 어쨌든 오버를 하게 되면 주구장창 다이빙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도 그거라서 더 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럼 참고로 이 오버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이제 소비자들이라든지 일반 개인 다이버들이 좀 무리수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좀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비용은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딱 브랜드마다 이렇게 얼마 이렇게 가격이 매겨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버홀 하게 되면 그 오버홀 하는 부속, 즉 그 안에의 부품들을 교환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대부분 메이크 업체에서는 서비스 키트로 나옵니다. 그 키트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들이 가공하고 이렇게 정비하고 하는 그런 이제 노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대략적으로 그 브랜드마다 권장하는 가격들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자, 그러면 저도 지금 뭐 강사 생활한 지가 좀 시간적으로 꽤 됐는데 사실 오버홀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우리 뭐 다이버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호흡기를 그냥 오버홀 수준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뭐 관리할 수 있는 팁 같은 것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몇 가지 팁들이 있어요. 일단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압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세척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압이 걸린 상태에서는 뭐 퍼지를 눌러도 그 퍼지 속에 2단계 안에 들어있던 물들이 배출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압력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압력이 물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세척으로 흐르는 물의 세척으로 아니면 수돗물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호흡기를 사용할 적에는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물기가 마르면 그 마개를 좀 열어둬요. 먼지 마개를. 왜? 그 속에도 공기가 통해서 그 수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열어두는 부분이 있어요. 2단계의 호흡기 부분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뭐 오염된 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이빙을 하셨을 때는 그 묻는 그 입김들 때문에 이 판막에 이 입김이 끼게 됩니다. 한 번씩 제가 봤을 때는 그 캡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을 세척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손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세척해 주시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 강사들 같으면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닫고 역순으로 캡의 고정 부분을 닫고 그 다음에 캡을 이렇게 닫아주시는 부분. 주의할 것은 마우스피스를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마우스피스 항상 물고 있잖아요, 다이빙 할 적에. 그 마우스피스는 풀어서 한 번씩 뭐 이 이빨 닦듯이 칫솔로 깨끗이 닦아주면 그것도 깨끗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게 왜냐면 이빨은 매일 하루에 3번씩 닦는데 그냥 우리는 물만 씻고 넣죠. 그럼 이 마우스피스에 물때들이 많이 물어요. 그러게 물이 많이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척을 할 때 먼지 마개를 닦고 뭐 물에 담궈도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그렇죠.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도트리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어떤 제품은 닫으면 안 돼, 어떤 제품은 닫아도 돼 이렇게는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먼지마개를 한 번씩 보시게 되면 그 회색적인 먼지마개를 보시게 되면 그 먼지마개 주변에 때가 끼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네. 그거를 닦으면 그만큼 이 밀착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상간에 물 담갔더라도 물이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뭐 먼지막이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물을 이제 민물에 계속 놔두면 먼지막이 스며들어간다.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걸로 인해가 많이 들어가서 물이 계속 유입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원장들이 했다시피 물에 담그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도트레님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압을 걸어놓고 세척을 못한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1단계 부분은 세척을 네, 닫아놓고 그냥 닫아놓고. 먼지막이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네. 수돗물로 흐르는 수돗물로 그냥 세척해 줍니다. 담그는 게 네, 아니라 담그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척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담그는 게 효능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 담그는 물도 염분이 이렇게 어떻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오버에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부분까지를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아니 좀 이게 교육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 실제로 이제 오버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네, 설명 좀 처음에 이제 제품이 그 수리를 월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처음에 하는 게 이제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상태라는 것은 호흡기를 공기통에 물려서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압을 확인하고 그리고 먼저 누기 테스트를 먼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호흡기를 분해하죠. 또 플라스틱 제품과 그 다음에 또 철 제품,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또 분리해서 세척을 합니다. 손바 세척을 하면 이제 찢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착되어 있는 때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다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잘 씻겨진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건조를 시킵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키트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게 됩니다. 교체해서 결합을 하고 세팅을 한 다음에 중간압, 그 다음에 누기 테스트, 그 다음에 호흡성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리고 출고를 하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이제 초음파 세척기네요. 우리가 흔히 안경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는 주로 이 작은 사이즈인데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일반 한 개 정도 할 적의 호흡기 1단계 부분을 세척하기 위해서 H사에서 하는 제품인데 3분 내외로 그 진동을 가하는 거죠. 세척기가 그 찌던 때들이 잘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독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략 한 3분 정도 이내에서 대략적으로 3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3분 이상 안 되는 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황동 브러쉬 있어요. 황동 브러쉬로 닦아내야 돼요. 황동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 호흡기를 깔아 먹질 않죠. 그래서 황동 브러쉬 써요. 황동 브러쉬. 네. 그래서 황동 브러쉬가 여기 많이 보였었군요. 네, 그 황동 브러쉬 쓰는 이유를 말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쇠 브러쉬를 쓰게 되면 이 호흡기를 깎아 먹어버려요. 근데 이 황동 브러쉬는 이게 달아지면 달아지지 깎아 먹질 않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그러니까 쓰죠. 좀 부드럽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오버를 해볼 호흡기는 지금 MK25 S600이죠? 네. 가장 국민적인 호흡기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이 호흡기를 오늘 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이지는 아이고 이온 거 아주 옛날 거. 네, 아주 옛날 거. 네. 저도 초창기에 이걸 썼었는데. 잘 정비만 하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문제 없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간압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정도이네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9에서 10바 정도를 정상적으로 보는데 지금 중간압 정도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일일이 다 촬영을 하시는 모양이죠? 네, 이거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다 기억을 하고 만약에 저 중간압이 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압이 높을 때도 있어요. 높을 때 있으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게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버플로우 되게 만들어 놓은 안전 장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5 이상 넘어가면 이 부분이 터지게 만들어 놨어요. 중간압이 높다는 것은 1단계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부분들, 그러니까 컵핏 시트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압이 높거나 했을 때는 수조에 한번 담가봐야 돼요.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미세하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느 부위가 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수조 담가서 테스트를 해보죠. 결국은 중간압이 높다는 것은 압력이 그만큼 높게 에어가 나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1단계에서 어디든지 쓸 수가 있다. 네, 라는 1단계에서 거죠. 중간압 정도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트가 닳아서 그럴 수도 있고 부품이 손상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분해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분해를 할 적에 각 브랜드마다의 툴들이 다 있어요. 공구가 그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힘도 들 뿐더러 장비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전용 툴이 네, 있다. 다 있습니다. 조금씩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네, 조금씩 틀리고 그 모양이라든지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흔히 이제 베이직 세면을 배웠다고 자기가 뜯어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쳐서 오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거를 오버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품이 손상 입어버리면 또 그 부품을 교환하거나 이래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자신 없으면 절대로 뜯지 않는 것이 정말로 제사를 도와주는 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죠? 아무도 안 하면 눈치가 안 잡아줄게.